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4일 부산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부경경마에 제가 확실한 정말 성과를 얻었습니다. 금융경마 총 8개 경주 중에 무려 7번의 적중을 했습니다. 7개 경주. 자, 부산 1호 경마는 총 6개 경주 중에 3개 경주를 적중을 했는데 이 적중의 임팩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부산 경마도 마지막 승부를 중배당 주로 적중을 했고요. 또한 1호 경마 마지막 A급 메인을 한방, 역시 중배당 한방 주로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역시 이번 주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상승세에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승부 경주. 제가 오늘 2경주 4경주, 7경주, 8경주 승부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정말 특히나 제가 지난주에도 후반부에 마지막 승부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오늘 정말 7, 8경주는 초특급 강승으로 진행을 합니다. 7, 8경주. 7, 8경주 강하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4경주도 오늘 배당을 노리는데 4경주 A급으로 저는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승부 경주는 2경주, 4경주 2급, 7경주, 8경주 이렇게 A급 3번 승부 2경주, 4경주, 7경주, 8경주 정말 그 어느 한 경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자신있게 승부로 예고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 2세 마필 간의 경쟁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간명합니다. 출전하는 마필 간의 능력차도 확실하고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5번 사바입니다. 정말 이 마필 주행심사 때 모습은 그야말로 여유가 넘쳐 흐르고요. 초반에 스타트도 빠른 마필이고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도 상당합니다. 이번 경주에 5번 마필을 믿지를 못한다면 배팅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사바 강력하게 믿고요. 여기 이제 바로 이 8번 한강 세이버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못지않네요. 그러니까는 사바라는 마필과 한강 세이버라는 마필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사바는 초반에 좀 빠른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반면에 한강 세이버는 사바보다는 조금은 초반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상세가 되고요. 뒷심의 경쟁력은 못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들 5번 사바, 8번 한강 세이버의 능력이 분명히 상당히 많이 앞서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주목할 마필이 바로 이 3번 날라라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행심사 때부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은폐, 약간 그래서 이 마필은 요주의를 해야 된다. 필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평가했던 마필이 바로 이 3번 날라입니다. 아직까지는 입상의 경험이 없죠. 거의 실전에서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만 입상의 경험이 없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1000m 1분 2초대, 직전에 1200m 레이스 1분 16초대. 이 기록이 절대 느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훈련 강도가 이 마필은 데뷔전 때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습보 7바퀴, 습보 6바퀴, 습보 또 이번 경주를 앞두고 상당히 강하게 정말 6조 마바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는 성과를 보일 때가 됐고 물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2뒤의 마필이죠. 사바라는 마필과 8번 한강 세바라는 마필이 상당히 좀 빠른 능력 또는 강한 능력을 지니는 마필들인데 강력한 대항마는 바로 이 3번입니다. 날라. 이 마필만 이번 경주 안고 가면 저는 이외의 마필들은 거론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3뒤의 마필의 능력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따라서 1경주 정리를 해본다면은 축은 있죠. 축을 놓고 때립니다. 이거는 복종 공격도 아닙니다. 5번 사바 축에 8번 한강 세이버 3번 날라 이렇게 딱 2장의 막건으로 간명하게 압축이 될 수 있는 1경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전개가는 물론 정말 약한 편성에서는 최소한의 전개를 풀어드립니다. 전개를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주는 전개를 풀어드리는데 워낙 현장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장 주로에 따라서는 또 이 전개가 완벽하게 또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편성과 경주마의 능력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경주는 5번 축에 8번, 3번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입니다. 이번 경주. 자, 일단은 전반부 레이스 게다가 6등급의 1600m의 거리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좀 변수는 있죠. 이거는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인데 1600m 레이스라면 변수는 있어 보이는데 제가 오늘 후반에 강승부가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는 배당을 떠나서 정말 가장 확실하게 적중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됐고요. 그 경주가 바로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로 말이 전반부에 있는 이 경주가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이번 경주에 확신을 제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 노림수를 가졌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마필은 국산마 6등급 특히 중장거리 여건이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아쉽게도 실전에서 아직까지는 성과 또는 입상을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는 거리도 적절하고 그러니까 상대 마필들이 1600m 레이스가 좀 부담스럽다면 이 마필은 1600m 레이스는 최적입니다. 최적의 여건입니다. 따라서 믿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승부로 들어갈 수 있는 주된 이유가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간명하게. 여기 이제 현장에서 한번 지켜볼 마필이 바로 6번 하만 백이산입니다. 저는 일단 이 마필은 차선책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데 이게 최근 대비해서는 정말 훈련의 강도가 훈련 시간은 직전보다는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훈련의 강도가 남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경주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변화를 보이기 마련인데 일단 제가 이 마필은 현장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만 딱 확인이 된다면 이번 경주 간명하지만 강력하게 정말 적중량률을 확실히 올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 제2경주에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 경주는 제2경주입니다. 제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앞말 간의 경쟁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출전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 제가 당초에 3, 4경주가 일단은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인데 당초에는 제가 2경주와 3경주를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3경주보다는 2경주가 배당은 좀 더 적고요. 다만 이제 좀 더 확률이 높다는 판단이 들고 3경주는 약간의 물음표가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정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 편성이 그렇습니다. 편성이. 그래서 3경주, 4경주를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후반에 7, 8경주가 정말 자신이 있지만 또는 4경주도 자신 있긴 합니다만 3, 4경주의 배당을 노리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은 정말 제 계획도로 안 풀렸을 때는 이게 중반부, 그러니까 후반부까지 끌고 가는 데서는 조금은 부담스럽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판단 아래 3경주를 제가 일단은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2경주는 승부를 준비를 했고 다만 중요한 거는 3경주도 노림수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인기 마필은 먼저 3두의 마필입니다. 2번 테이크 아델 여기에 4번 스토머게인 외곽에 있는 8번 운주삭슬입니다. 이 마필들이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고요. 믿음이 좀 떨어지죠. 물론 이제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건조한 주로 1200m 레이스 1분 15초 9에 기록이고요. 4세 앞말이고 스토머게인 같은 경우는 3세 앞말 1200m 레이스 1분 16초대의 기록을 보이고 있는 마필. 여기에 운주삭스리도 15초대 불량주로였죠. 정상적인 주로는 16초대. 그러니까는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은 2번 테이크 아델이 가장 돋보이는 거 맞습니다. 맞지만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역시 직전에 정우주 기수의 박종호 기수의 안장 교체는 감량에 따른 메리트보다는 기승술에 따른 좀 문제점이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그 점이 좀 변수로 보여주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 중에 종반까지 확실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특히 테이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본 이상의 스타트 능력 그리고 종반에 조금 올라오는 탄력감 이 정도의 걸음인데 직전에 변화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4번 스토머 게임 마찬가지고요. 타이탄 K 여전히 뒷심이 좀 약점이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스타트는 상당히 좀 빠릅니다. 스타트는 빠른데 뒷심에서 상당히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200m 레이스긴 합니다만 버티기에는 절대 만만치는 않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게 뭐 운주 싹스리도 마찬가지죠. 불량주로에서 선입 전개를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에 버티지 못했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목할 마필 바로 6번 골드 크라운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1000m의 거리를 1분 5초대에 뛰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주행 심사를 기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해당 경주마의 특성, 초반에 출발이 어땠으며 스피드가 어땠고 직진성이 좋은가 아니면 안정된 주행사생가 악벽은 없는지 모래를 싫어하는지 사행을 하는지 치측 반응이 얼마나 되는지 선행만지 추임만지 이런 거를 가려내는 거지 기록은 그냥 기록일 뿐입니다. 이건 기록 여러분들 너무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6번 골드 크라운의 한번 주행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특장점이 확실한 마필입니다. 4번 마필이죠. 부산 경남 경마공은 출발이 경주마 주행심사 빠르진 않았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약간 출발이 9번, 8번, 6번, 5번이 빠릅니다. 현재 부산 조금 더딘 경남 편이고 반면에 이제 경마공은 스피드는 나쁘지 않죠. 붙어줍니다. 주로 상태 4% 건조 상태입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여기서 약간 집폭하면서 네몬입니다. 좀 뒤로 밀리긴 했는데 오버스피드의 자막 이건 약간의 주행에 조금은 아직은 신마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겠고 2군에서 퇴역한 BK존이 있습니다. 지난해 세미 셀렉티드 경매에서 5,500만 원에 도입돼 말입니다. 꼴찌로 통과를 했죠. 5번, 2번, 4코너를 돌았죠. 중반에 이제 올라오는데 아침입니다. 스피드는 계속 있습니다. 비체자 3위권까지 진입권이 2위권까지 진입합니다. 이 마필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이퍼소릭의 자마입니다. 국산 2살 중반의 뒷심이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8번 파이트 패밀리도 3위권에 여기서부터 탄력감 자체가 8번이 2위권까지 걸음이 5번, 상당히 좀 8번, 가볍고요. 6번 순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행사 때 그렇게 뭐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고 제어를 하는 가운데 걸음이 정말 상당히 위력이 있었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마필은 뒷심의 경쟁력은 정말 좋았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200m 거리긴 합니다만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뚜렷한 선행 강자가 없겠고 또한 상대 마필 주요 인기 마필들의 능력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종반에 한번 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평가할 때는 말이 6번 골드 크라운이 이 정도의 레이스름이라면은 충분히 추임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6번 마필을 제가 이번 경기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승부로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저로서도 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부로 가져가진 않았지만 충분히 편성상 노려볼 이유는 있다. 분명히 노려볼 이유는 있다. 평가될 수 있는 마필 바로 6번 골드 크라운을 이번 경주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3경주는 뚜렷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6번 마필을 믿을 수 있겠고 그나마 이제 뭐 안장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T카드는 직전에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록도 그랬고요. 종반의 뒷심도 지원 F타임이 13초대라면 13초 초반대라면은 기록도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마필을 그나마 인기 마필 중에서는 주목할 그런 전력이고요. 자, 3경주에 제가 누리는 마필 바로 6번 골드 크라운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정말 오늘 제가 전반부에 정말 최고의
메인 승부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 경기의 편성이 좀 약한 레이스는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충분히 자력 입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노리는 마필이 국산마 5등급 부분에서는 상당한 능력이 있는 검증된 마필입니다. 검증된 마필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부침이 좀 있고 부진할 뿐이지, 이 마필이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여건에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라면 절대적으로 이번 경주에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보냐면, 일단은 1200거리 상당히 적정거리고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이 마필이 스타트가 좋은 마필입니다. 예전에 선행력으로 1300까지 우승을 했던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스타트라든가 뒷심은 일정 부분 검증됐고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마필이 컨디션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마바에서도 승부를 거의 안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에 뭐 붙어도 승부가 안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는 마필이 또 안 좋다 보니까는 앞선에 붙지조차도 못했고 추진도 거의 없었던 모습이었죠. 제가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최근에 질병 내역이 없습니다. 병력사항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한 상태가 됐고요. 최근 대비 제가 딱 느낀 게, 이게 훈련 강도를 딱 지켜보니까 정말 이번 경주만큼은 한번 이 마필이 해볼만 하다.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인다 라는 평가를 내렸고, 만약에 이 마필이 의지를 보인다면 저는 100% 5등급에서는 그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쳐도 승부가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경주를 제가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으로 준비를 했는데, 3경주랑은 좀 결이 틀립니다. 왜냐면은 3경주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약한 과정 속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 10마를 제가 여러분께 손을 드렸다면, 이번 경주에 제가 노리는 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회복이 됐으며 얼마나 호전이 됐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지, 이 마필의 능력에 의심 여지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다는 판단이 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상태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의 준비 과정이라면은 아무래도 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는 판단이 듭니다. 현장을 안 보더라도.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현장까지 확인해 본 이후에 제가 현장에서 4경주를 강력하게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중반부의 메인 승부입니다. A급 메인 승부로 4경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저도 꼭 적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적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가 됐고요.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인기마필 간의 접전인데 조금은 우열을 좀 가려낼 필요가 있는 마필이 눈에 띕니다. 이번 경주.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이죠. 바로 내측에 있는 4번 올크라운이라는 마필. 일단은 안장 자체가 최근 대비 바뀌었죠. 최은경 기수에서 유현명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올크라운은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에서도 뒷심 매력은 상당히 좋았죠. 뭐를 보냐면, 이거는 뭐 영상을 안 보더라도 지연 F타임이 13초대 2, 13초 2, 13초 3, 13초 1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의 타임이라면은 뭐 영상을 안 보더라도 이거는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경주 4번 올크라운 이 마필을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4번 마필 인정하고요. 저기 이제 5번 윈드크로스, 최근에 뚜렷하게 상승세죠. 이 마필도 뭐 기복이 없습니다. 7월 달에 승급한 다음에 3등, 8월 달에 준우승, 직전이 9월 달에 준우승이었는데 기록도 좋고요. 특히 이 직전이 윈드크로스가 뛰었던 9월 16일 레이스가 국산마 5등급에서는 정말 강편성이었습니다. 편성 강도가 상당히 강했고요. 뭐 기록을 보시더라도 건조한 주로였는데 1분 28초 3위입니다. 이거는 호기록으로 볼 수 있고요. 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1400m 레이스 5등급 충분히 그에 따른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여기 이제 능력 대비 좀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밀크데이라는 마필. 이 마필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이 마필의 능력을 인정하고요. 직전에도 올크라운이라는 마필, 제가 이번에 인정하는 인기 마필이죠. 거의 충만인데 이 마필과 머리차 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적인 측면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밀크데이. 여기 이제 복병 마필이자 주목할 마필이 바로 이 3번 수소파라는 마필이죠. 확연하게 이 마필이 최근에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좌상향이죠. 계속 성적이 올라가고 있고요. 직전에 그래서 이제 3등을 기록했던 마필. 수소파라는 마필은 어떤 마필과 비교가 되냐면 이 마필은 5번 윈드크로스라는 마필. 이 마필과 비교가 됩니다. 3번 마필과 5번 마필.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 동일한 경주를 치른 바 있었고요. 여기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8월 7일 날 윈드크로스라는 마필이 54kg를 짊어지고 수소파라는 마필이 52kg를 짊어지고 윈드크로스가 이겼습니다. 격차는 크진 않았습니다만 이겼죠. 그리고 직전에 56을 짊어지고 52, 그러니까 4kg 차이가 났을 때 코차 승부를 펼쳤죠. 그전에는 2kg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4kg 차이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는 수소파라는 마필이 거의 능력차가 없어졌고 이번에는 수소파가 51을 짊어졌고요. 윈드크로스가 56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kg 차이였을 때는 윈드크로스가 이겼고 4kg 차이 났을 때는 코차 승부였고 이번에는 5kg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산술적인 모습만 놓고 본다라면 3번 마필이 5번 마필한테 질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번을 세게 보면 3번도 무조건 세게 읽어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또 한 개의 복병 마필이 살펴볼 마필이 바로 이번 골든 포인트라는 마필.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마필은 좀 저평가를 합니다. 왜냐면은 직전에 이 마필이 6등급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기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편성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한 상대와 경쟁을 하면서 기록이 빨랐던 경우와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치면서 기록이 좀 늦었던 마필. 저는 후자 쪽의 마필을 좀 더 세게 인정합니다. 그만큼 편성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골든 포인트가 직전에 아주 상대를 시원하게 이기고 올라온 마필이 아니라 그냥 약편성에서 준우승. 게다가 54의 부담 중량이 절대적으로 낮지가 않죠. 이 부담 중량은 이게 웃긴 게 저는 웃기다고 봅니다. 수소파라는 마필이 직전에 5등급 강편성에서 3등을 했는데 51입니다. 부담 중량. 근데 이 마필은 승급했는데 5등급의 경주 경험도 없죠. 그것도 7번 만에 준우승을 했던 마필. 그런데 54kg입니다. 자, 희한하죠, 여러분들, 이번 경주. 물론 이제 수소파라는 마필이 앞말에 그런 특장점은 있긴 합니다만 능력적인 측면은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리해 본다면 이제 4번 올크라운을 믿고 왔을 때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필이 안고 갑니다. 바로 11번 밀크데이. 이 마필은 복병마이자 필이 안고 갈 수 있는 저에 따른 누림수의 그런 전력이 되고요. 여기에 5번 마필 윈드크로스를 안고 간다면은 3번 수호파워까지는 필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정리해 본다면은 4번을 축으로 해서 3번, 5번, 11번을 여러분께 추천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4번 마필이 완벽한 추임마입니다. 추임마이기 때문에 당일 전반부 주로 상태에 따라서는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저는 4번 올크라운 이 마필을 다 믿고 합니다. 4번 마필. 다만 이제 당일날 주로가 정말 가볍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외곽에 11번 마필을 노림수로 가져볼 수 있는 이유도 충분하고요. 일단은 4번, 5번, 11번, 3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서이고요. 혼전입니다. 정말 혼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이번 경주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후반부에 7경주 여기에 8경주가 오늘 최고의 메인입니다. 정말 강승부 A급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6경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중을 하고 기분 좋게 정말 강승부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적중에 실패하고 가느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놓여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은 2D의 마필입니다. 바로 4번 KF1.
직전에 4등급 강편성에서도 상당히 잘 뛰었죠. 1분 27초 때.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4등급에서는 충분히 소위 말해서 이제 먹어준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 직전 대비 1큐에 또 감량의 2점까지 최상의 여건입니다. 4번 맛빛. 여기 말이 10번 라운드 파이팅. 저는 객관적으로 4번, 10번의 능력을 월등하다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10번 라운드 파이팅의 믿음은 상당히 강합니다. 이 두 맛빛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서기 포인트라는 맛빛, 일정 부분 또 인기로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죠. 거의 뭐 인기 순위 1, 2, 3위 안에 들 수 있는 맛빛인데, 서기 포인트가 지난 7월 15일 날 레이스에서는 KF1이라는 맛빛, 이번에 4번 게이트죠. 그 맛빛을 이겼습니다. 8월 7일 날은 또 한 번 맞대결을 펼치면서 이겼고요. 직전에 라운드 파이팅할 대결에서는 조금은 밀리긴 했는데, 그만큼 이번에 제가 인정하는 10번 라운드 파이팅이라든가 4번 KF1, 이런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서기 포인트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면 10번과 4번을 세게 인정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11번 마필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입니다. 11번 마필 인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혼전이라는 게 변수가 되는 마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일단은 12번 대원오리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이죠. 승급전입니다. 최근에 경주 내용은 좋긴 했는데, 다만 이제 요 마필의 파인기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공백기도 좀 있었고, 중요한 건 이제 직전 경주 치르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경주를 치렀죠. 그리고 공백기를 가졌는데 9월 달에 질병 내역이 있다. 이거는 좀 현장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대원오리 부담이 있점은 있긴 합니다만 그 점이 좀 변수고, 신기한 게 바로 이 9번 용갈인데, 여러분들 마칠인삼이라고 하죠. 인마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경주마와 기승기수의 그 호흡 자체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마필과 송경용 기수의 그런 상관관계가 정말 이게 흥미롭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용가리는 현재 통산 전적이 14전 2승 준우승 1위입니다. 여기에 송경용 기수가 기승했을 때 6전 2승 준우승 1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용가리가 14번의 경주를 치러서 딱 3번의 입상의 경험이 있는데, 그 3번을 다 송경용 기수가 기승했었고요. 그래서 또 더욱더 흥미로운 점이, 송경용 기수가 여러분들 이마필이 그동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기승했습니다. 성적이 3등, 우승, 3등, 3등, 준우승, 우승입니다. 그러니까는 송경용 기수가 이마필에 기승했을 때는 3등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흥미롭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성재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약간의 좀 부진했던 모습이긴 했는데, 일단은 특장점인 앞선에 붙어주지 못했던 최근의 경주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용갈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체중이 좀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좋았을 때가 500kg 초반대 이 체중이었는데, 최근에는 무려 512, 519까지 불면서 나름대로 또 공교롭게도 안장도 교체가 됐었고요. 그러나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송경용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번 마필. 현재 좀 약세로 평가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전평가를 받는데, 그러면 최근에 왜 나쁜지 이 점을 봐야 되고요. 항상 능력을 평가하면서는 이 전적, 최근에 4번의 전적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어떻게 뛰었는지 이거를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이 어느 수준이고 최근에 어떤 이유 때문에 부진했는지 여러 가지 유추되는 부분이 있죠. 장점인 초반에 앞선에 빠르게 붙지를 못했다는 점. 두 번째는 거리 부담이 있었고요. 최근 대비해서. 세 번째는 조인건, 이성재 기수가 못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좋았던 송경용 기수가 기승하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최근의 부진의 이유. 네 번째, 체중. 이 부분이 용가리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는 송경용 기수의 기승에 1400m 레이스에 상당히 좋죠. 당일날 체중만 빠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 필히 주목할 마필은 9번 용가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용가리라는 마필. 여기 이제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7번 트리플 질주가 직전에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좀
한 단계 좀 올라선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직전의 걸음이 너무 좋았고요. 이번에 뭐 훈련 강도와 준비 시간 나쁘지 않습니다. 다실마기수의 재기승 플러스 윤입니다. 그래서 요 마필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좀 혼전이죠. 혼전인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0번 라운드 파이팅의 능력이 분명히 앞서 있고요. 10번 마필, 여기에 서기 포인트, 11번, 4번 KF1, 여기에 보병 마필인 9번 용가리, 7번 트리플 질주, 요 마필도 이번 경주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현장에 체크가 필요한 그런 마필들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의 1600m 레이스. 정말 오늘 초특급 A급입니다. 자신있게 오늘 7, 8경주에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7, 8경주 승부를 보는데 오늘 7경주 정말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강력하게 A급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번 경주. 혼합 4등급 레이스. 제가 지난주에 좀 패착이 있었습니다. 서울경마에서 좀 패착이 있었던 게 혼합 4등급 경주에서는 동일한 능력이라면 무조건 현 시점에서는 국산 마필이 세다. 다만 이제 지난주는 외산 마필이 선전했습니다. 제가 좀 패착을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편성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는 국산마 4등급 마필에 다 국산 마필을 세게 보느냐? 그렇진 않고요. 외산마 4등급 마필에 다 외산 마필을 약하게 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 경주 이런 거죠. 12번 노열 페넌트라는 마필이 이번에 나오는 외산 마필 중에서는 가장 셉니다. 가장 센 마필이고요. 그러면 이 마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과연 국산마 4등급의 마필들이 경쟁력이 있느냐? 만약에 국산마 4등급 부분에서도 조금은 어리버리하고 능력이 좀 밀리는 마필이라면은 혼합 경주긴 합니다만 5세 마필이긴 합니다만 외산 마필인 노열 페넌트라는 마필을 세게 읽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게 읽어줄 수밖에 없고요. 단 이번 경주처럼 5번 금하고 포인트라든가 헬로윈 파티라든가 대오전설이라든가 이렇게 국산마 4등급 부분에 일정 부분 검증이 됐고 능력마가 있다면 외산 마필인 노열 페넌트에 따른 평가는 좀 달라집니다. 그런 점 봤을 때 이제 노열 페넌트는 직전 대비해서 이번 경주가 조금 열악한 게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잠재력과 능력을 항상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었었고 이렇게 못 뛸 마필이 아니었는데 라고 느꼈는데 최근에 성적 상당히 좋죠. 이때도 주는 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재검을 받고 능력 부진 때문에 재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선행은 쌌죠. 다만 직전에 잘 뛰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57의 부담 중량 최외곽 게이트 거리는 1600 만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국산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셉니다. 세고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정말 이 마필은 최근에 못 뛰었을 때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마필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 계속 주목해야 되고 지켜봐야 된다. 능력은 분명히 제가 보장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단 부담 중량의 짐만 덜면 이 마필은 무조건 될 거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대비는 좀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이거는 웬만큼 좀만 분석을 했다라면은 안 볼 수가 없죠. 저는 그러나 이 마필에 따른 평가가 강도가 다릅니다. 안 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무조건 봐야 되고 무조건 되는 마필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이 편성이면 되겠는데 이거는 그냥 오도마번에 잡아야 되겠다. 저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 마필을 지켜봤고 능력을 알고 있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좋은 여건에 금상첨화의 여건을 맞이했다라면 저는 광분하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힘주셔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저는 준비된 만큼 오늘 7경주 적중을 하지 못한다는 게 좀 그렇죠. 적중을 해야 되겠죠. 7경주 오늘 준비된 A급입니다. 오늘 A급 후반부의 7, 8경주 지난주에도 제가 후반부에 승부를 준비를 했었는데 자 오늘 특히 남다릅니다. 여러분들 7경주에 정말 자신있게 강력하게 A급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승부처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만 3등급 1800 별정 비용. 아, 정말 문제의 별정 비용이죠. 주요 마필들의 뭐 안 봐도 현재 뭐 감량을 받지 않은 마필이라면, 소위 감량 기수가 계승하지 않은 마필이라면은 부담 중량의 이익과 불리함이 확실한, 유불리가 확실한 경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8경주. 역시 7경주에 이어서 강하게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경주 강승부로 진행합니다. 8경주. 외산마 3등급에 정말 최강의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뭐 제가 인정하는 2번 덩컨. 저는 거두점하고 이 마필은 부경에서 뛰고 있는 외산마 3등급 부분의 넘버원입니다. 덩컨이라는 마필. 여기에 4번 폭풍 언덕이 있고요. 최외곽에 있는 역전 명수. 이 3뒤의 마필은 거의 랭킹 1, 2, 3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는 그냥 뭐 대상 경주다라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편성이고, 이외 마필들 중에서도 뭐 워리어 클래스라든가 아델 크라운, 볼라벤이라는 마필, 운주효로, 부경천사, 바벨 드리머, 오르다, 파인의 꽃 하나같이 다 정말 주옥 같은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부담 중량이죠. 일단은 능력 마필을 비교해봤을 때 덩컨의 58, 여기에 폭풍 언덕의 54, 외곽의 역전 명수의 53입니다.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냐면은 신인 기수가 기승한 역전 명수라든가 폭풍 언덕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은 감량을 받은 반면에 덩컨의 현재 모준호 기수의 기승이 58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담 중량 대비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정말 이홍락 기수 눈을 떴네요. 정말 잘 탔고, 최근에 블루칩은 서강주 기수죠. 서강주 기수. 여기에 못지않게 고노창 기수도 최근에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인 기수들이 감량을 받고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고노창 기수도 167전을 경주를 치렀고요. 서광주 기수도 이제 280전. 여기에 이홍락 기수도 이제 28번밖에 안 탔지만은 최근에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인 기수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승수가 현재로서는 국내 제도상 40승이 안 될 때 감량을 받고 나오는데, 이게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자신감이 붙습니다. 일반적인 신인 기수의 최고 약점들이 자리를 못 잡는다는 점. 그러니까 옆에 선배 기수들이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많이 안 타다 보니까, 경험이 적다 보니까는 좀 공포감이 좀 있죠. 뭐 있습니다. 분명히 공포감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주를 치르면서 자신감도 찾고 자리도 잡고 물 흐르는 듯이 경주마의 각질대로만 타주면 능력이 나와줍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서광주 기수가 잘 타는 게 경험이 쌓이면서 감량까지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적의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인 기수를 최근에는 절대 저평가될 수 없고요. 특히나 이번 경주만큼은 정말 이게 부담 중량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결판이 납니다. 결판 나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부산 금해경마, 정말 기분 좋은 경주였습니다. 저한테는. 얼라이브 캡틴, 낭만전사, 기적의 족토마. 제가 이 9번 마필은 강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낭만전사와 기적의 족토마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이 마필들이 신인 기수인 이홍락 기수, 신윤석 기수가 기승했고요. 게다가 7세 마필들입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하다. 7살짜리 마필 절대 문제는 안 된다. 오히려 부담리에 이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필이 강하게 노려된다. 강력하게 추천드렸고요. 정확하게 1등, 2등, 3등을 했습니다. 그때 배당이 3상승 10배당이 90배였죠. 117배. 여기에 복승식만 해도 21.4배였고 쌍승식이 31.1배였는데 3복승식이죠. 26.7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 경주와 제가 이 비교를 드렸던 게 이번 경주 역시 이게 부담리의 싸움입니다. 결정 비용. 게다가 외산마 3등급의 소위 말해서 그냥 어리버리한 마필들이 아니라 최강의 마필들이 나온 레이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능력 대비 유리할 마필이 있고요. 분명히 능력 대비 저평가한 마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분류가 확실하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자신있게
마지막 메인은 A급 8경주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주 8경주를 강력하게 A급 메인으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강승부처입니다. 이상으로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 제가 짜여진 플랜은 이 경주 확실하게 승부 적중을 하고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 경주에 승부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4경주의 배당 노림새 승부 A급, 여기에 후반에 7경주, 8경주 다 A급으로 자신있게 이렇게 오늘 금요경마의 승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경마 역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토요경마, 일요경마 역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한번 마음껏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